Hey, what's up? This is Chol, your toy coach. Do you feel like studying? Because I'm about to drop a TOEIC practice problem. So check this out. You've got only 20 seconds. Starting from now. Here we go. 와, 맞추신 분들은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짱입니다. 그리고 틀리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까요? 네, 이 문제는요, ABCD 보기에 있는 notify라고 하는 동사하고, 그리고 빈칸 다음에 있는 대절하고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관계를 판단하려면 주어인 위가 누군지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됐죠. 그쵸? 그래서 저랑 같이 위가 누군지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문맥이라고 주어진 것이 대절이 있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대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at we are assigned a booth close to the entrance. 이게 대절이었는데요. assign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assign은 무슨 뜻이죠? 지정하다, 임명하다는 뜻인데 뒤에 a booth라고 전시 공간이 나왔으니까 전시 공간을 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assign이 아니라 are assigned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동 형태죠. 그러니까 that we're assigned 우리는 지정을 받았다, 배정을 받았다. That we're assigned a booth 전시 공간을 배정받았다. 어디에 있는 전시 공간? That we're assigned a booth close to the entrance. 입구 근처에 있는 전시 공간을 배정을 받았다.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위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위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위는 전시 공간을 배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을 한번 보죠. which 뒷부분 which bodes well for our success in the fair. 여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기는 한데요. bode well이라고 관련 표현으로는 bode ill이 있고 bode well이 있는데 bode ill는 나쁜 징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bode well은요 좋은 징조이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좋은 징조이다. which bodes well. 뭐를 위해서? which bodes well for our success. 우리 성공을 위해서 좋은 징조이다. 어디에서? which bodes well for our success in the fair. fair는요, 물론 형용사로 타당한, 공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 영화나 미드에서 it's not fair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정하지 않아. 그런 뜻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품사가 형용사는 아니잖아요. 더 다음에 나왔으니까 명사겠죠. 명사로는 또 박람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in the fair, 그 박람회에서 our success in the fair, 그 박람회에서 우리의 성공, which bodes well for our success in the fair, 그 박람회에서 우리 성공을 위해서 좋은 징조이다. 자, 여기서 our, 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박람회를 참가해서 성공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나 업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문맥을 대절이나 아니면 위치 관계대명사절을 통해서 문맥을 파악을 해보니까 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람회 참가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notify하고 대절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notify가 무슨 뜻? 통지하다, 통보하다는 뜻이고 대절의 내용은 특정 부스를 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를 이 위는 그리고 참가자거든요. 참가자가 이런 내용을 통지를 하는 사람일까요? 통지를 받는 사람일까요? 주최 측에서는 당신들은 이런 부스를 배정받았습니다 하고 참가자들한테 통지를 하지만 참가자들은 주최 측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통지를 받는다, 능동수동, 수동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ABCD 중에서 수동 시제를 고르면 되는 건데요. 한번 골라볼까요? 일단은 그 빈칸이 동사 자리였어요. 분사가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동사로 D는 뭡니까? 과거 동사죠. 과거 동사고 능동수동? 능동. 그러면 과거 동사로 수동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 were notified가 수동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수동이니까 D는 X입니다. 그쵸? 그리고 C, are notifying. 이거는 현재 진행이죠. 그리고 능동수동? 능동입니다. 이걸 수동으로 만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are being notified. are being notified.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도
능동이어서 X. B. B는요? have notified. 여기는 PP형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쵸? 이거는 초급자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PP형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항상 수동은 아니에요. 앞에 have 종류가 나오면 완료 시제고 이건 능동입니다. 그쵸? 이거의 수동은 어떻게 하냐면 have been notified. 이렇게 중간에 been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B도 능동이어서 아니고 바로 우리가 만들어 봤던 수동 시제 have been notified.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A에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A가 되겠죠. 그쵸? 제가 설명을 하는 동안에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보기에 보면 ABCD의 다양한 시제가 나와서 시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시제는 설명 안 해주시네요. 시제는 상관이 없었나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보기를 보고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하시는 경우라면 보기를 보면은 시제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시제 문제라면 시제를 제한하는 표현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쵸? 근데 위에 있는 그 문장 어디를 봐도 시제를 제한하는 표현이 딱히 없었어요. 과거 시점, 어제라는 말이 있었으면은 통보를 받았다. 이런 과거 시제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시제를 제한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시제나 상관이 없었죠. 통보를 받았어도 됐고 통보를 받을 거여도 됐고 통보를 받은 상태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제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쵸? 그리고 토익에서 시제 문제가 들어가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파트 6입니다. 토익은 단순한 시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조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시점을 심어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일치하는 문제는 웬만하면 잘 만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좋아하냐면 문맥을 인지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시제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주로 물어보고 그러려면 문맥 제시가 필수적이잖아요. 그쵸? 파트 5에서는 문장이 짧기 때문에 문맥을 많이 제시할 수가 없지만 파트 6은 다양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지문을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제 문제는 파트 6에 훨씬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파트 5에는 그러면 시제 문제가 전혀 안 나오느냐? 그렇진 않은데 시제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식이에요. ABCD가 다양한 시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능동수동 문제였죠.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ABCD가 다양한 시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거나 아니면 자동사, 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파트 5에서 시제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시제 문제구나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는 곤란합니다. 수일치 살펴보시고 능동수동 살펴보시고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따져보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빈칸 뒤에 대절이 목적어라고 하셨는데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시제가 오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알겠어요. 이런 질문은 재학생들한테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빈칸 다음에 목적어가 있을 때 빈칸에 능동이 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쵸? 주로 그렇기는 하죠. 목적어를 하나를 가진 삼형식 동사라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I purchased the cell phone online. 이런 문장을 보면은 I purchased 능동이죠. 내가 구매를 했습니다. The cell phone 그 핸드폰을 인터넷에서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걸 수동으로 만들면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핸드폰 이 자리에 가져와서 the cell phone 그리고 뒤에 들어갈 말은 아까는 주어가 I였으니까 I purchased 내가 구매했다. The cell phone은 핸드폰은 구매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구매가 되었다가 들어야 되네요. 그래서 The cell phone was purchased online.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문장을 보면 아까 질문자가 주신 그런 상태가 맞죠. 그쵸? The cell phone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직 주어로 보내기 전이니까 능동이고 주어로 보냈을 때는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을 때는 능동이 항상 되는 것 같지만 동사가 항상 목적어를 하나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진 동사가 있고 이런 동사들을 사형식 동사라고 하죠. 그쵸? 자주 보이는 사형식 동사로는 offer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The store offered us a sample.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은 아까하고 다르게 The store offered us. us라는 목적어가 있고 a sample이라는 목적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앞에 있는 거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거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이렇게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이럴 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와서 문장을 구성해 보면
us가 주어 나왔으니까 we가 되겠죠. we. 그리고 가게는 제공을 했고 우리는 가게로부터 제공을 받았죠. 그래서 we were offered. 뭐를 제공을 받았습니까? 샘플을 제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수동 표현 다음에 어떤 말이 오게 될까요? A sample이라는 말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가만히 보면은 we were offered a sample. 수동이 있고 뒤에 목적어가 있죠. 이런 것이 가능한 거네요. 그쵸? 그리고 notify라고 하는 동사는 대절 같은 명사절을 취할 때는 사형식으로 사용하거든요. 예문을 보면은 They notified us that we won. 이렇게 They notified us. 그들이 우리한테 통지를 했다. 아까는 The store offered us. 똑같이 us라는 목적어가 있죠. 뭐뭐에게 라는 그런 간접 목적어가 있고 뒷부분에 offer은 a sample을 진짜 목적어로 취했지만 이쪽의 진 목적어는 that we won이라고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명사절을 취할 때는 사형식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이걸 수동으로 바꾸면 또 똑같이 us를 주어 자리에 가져와 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한테 통지를 했지만 우리는 통지를 받았죠. 뭐를 통지를 받았죠? That we won. 우리가 이겼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문제에 나왔던 그런 유형이었잖아요. We've been notified. we 다음에 수동 표현이 있고 대절이 나오는. 그쵸?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니까 여기서 문제 해설은 마치고 오늘은 notify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notify라고 하는 동사가 쓰임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notify는 대절 같은 명사절을 취할 때는 사형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대절 같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을 때는 사형식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notify라고 하는 동사가 사형식 동사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형식 동사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삼형식 동사처럼 하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를 하나를 취할 때 뭐뭐를이라는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으면서 뭐뭐에게라는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죠. offer를 예를 보면은 The store offered a sample. 이것도 가능한 문장이고 The store offered us. 우리에게 제공했다. 이것도 가능한 문장인 거예요. 이것처럼 마찬가지 notify도 They notified the news. 그들이 그 소식을 통지했다, 통보했다. They notified us. 그들이 우리에게 통지했다. 이렇게 뭐뭐를 뭐뭐에게라는 목적어를 둘 다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offer은 간접 목적어도 직접 목적어도 명사나 명사구 대명사를 취할 수 있었죠. 그쵸? 근데 notify는 직접 목적어는 명사절일 때만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y notified us the news.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They notified us 하고 뒤에 the news라고 명사를 거기 진짜 목적어 자리에 넣었잖아요.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명사절이 아닐 때는 항상 삼형식으로 나가야 되죠. 삼형식은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의미를 확장할 때는 수식어구로 하죠. 그래서 그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통지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They notified the news. 그들이 소식을 통보했습니다. To us.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They notified us. 그들이 우리한테 통지를 했다. 그 소식에 관해서 of the news, about the news.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notify라고 하는 동사는 완벽한 사형식 동사는 아니었죠. 언제만 사형식으로 사용한다? 명사절을 목적으로 취할 때 그럴 때만 사형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형식으로 삼형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쵸?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수동 형태도 한번 잡아볼게요. 명사절을 진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문장의 수동은 이미 봤죠. They notified us that we won. 이거의 수동은 We were notified that we won.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notify가 수동일 때 대절은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They notified us the news. 이 표현은 애초에 틀린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수동으로 만들어도 틀린 표현이겠죠. 그래서 we were notified the news.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럼 맞게 하려면 맞는 문장을 수동으로 바꿔야지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They notified the news to us. 이걸 수동으로 하면은 The news was notified to us. 이렇게 되고 이거는 맞는 문장. 두 번째 They notified us of the news. 이걸 수동으로 하면은 We were notified of the news. 이거는 맞는 문장이네요. 그쵸? 자, 수동일 때도 한번 정리를 하면은
수동표현, notify가 수동표현일 때는 목적어를 한 가지 목적어만 취할 수 있었죠. 어떤 목적어? 명사절 목적어만 취할 수 있었고 명사구나 명사 목적어는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쵸? 거기다가 어떤 명사를 붙이고 싶으시면 특정 전치사를 사용해서 붙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를 잘 탑재하셨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세 문장을 드릴 거고요. 각각의 문장이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20초 드립니다. 시작.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어때요?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죠? of라는 차이가 있죠. of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 없는 것이 맞을까요? 네, 있는 것이 맞죠. 왜냐면 notify라고 하는 동사는 명사절이 없을 때는 사형식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쵸? 명사절이 있을 때만 사형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the city notified the public 간접 목적어, the news 직접 목적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삼형식으로 쓴 다음에 뒷부분은 수식어구로 추가하셔야 되는 거죠. The city notified the public 그 도시가 대중들한테 통보했다 of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문장은 어때요?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을 비교를 해보면 The city notified the public까지는 똑같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가 다르죠. 그쵸? 근데 아까 우리가 본 전치사는 of나 about밖에 없었거든요. 과연 through를 써도 맞을까요? 이거는 순전히 뒤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중한테 알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해서 of가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대중한테 알렸다 이런 뜻이라면 틀린 문장이긴 해요. 근데 through social media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through social media는 SNS를 통하여란 뜻이거든요. SNS를 통하여 대중들한테 알렸다. 이건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거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notify A of B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of B가 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쵸? of이라고 하는 거는 B에 대해서란 뜻이죠. 그쵸? 다른 뜻이려면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것이 당연하겠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또 세 문장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수동 문장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20초를 드릴게요. 시작.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첫 문장은 어때요? 첫 문장을 보니까 수동 표현 다음에 명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왜냐면 이걸 능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행위자는 없었으니까 행위자를 학교로 그냥 추가를 하겠습니다. The school notified parents of the issue.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직접 목적어가 명사절일 때만 그럴 때만 사형식을 취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삼형식으로 하고 뒤에는 수식어구를 추가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단은 능동일 때 The school notified parents of the issue 이렇게 갖고 이걸 수동으로 바꾸면 Parents were notified of the issue가 되겠죠. 두 번째 문장처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틀렸고 두 번째 문장은 맞고 세 번째 문장은 어때요? 첫 번째 문장하고 생긴 거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Parents were notified 다음에 명사 표현이 있는 것 같죠. 근데 several times가 명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everal times는 수차례, 여러 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생긴 것은 명사구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부사한 거죠. 부사는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수식어구니까 Parents were notified 부모님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several times 여러 번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네, 이번에는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이번에도 20초를 드려볼게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시작.
이거는 첫 번째 문장은 맞다는 거를 바로 아실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 문제에 있던 문장이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we 다음에 수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 뭐뭐를 통지받았다, 통보받았다 이런 뜻으로 we've been notified. 우리는 통보받았습니다. 뭐를? That there will be a fire inspection. Fire inspection은 소방점검. 소방점검이 있을 거라고. 두 번째 문장은 어떨까요? I got an email notifying that there will be no school tomorrow. 이런 문장이었는데 notify가 여기서는 능동으로 쓰이고 그쵸? 그리고 대절을 취했는데 notify가 명사절로 사용될 때는 주로 사형식으로 사용되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떨까요? I've got an email. 내가 이메일을 받았고 이메일이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통보하는 거죠? 당연히 나한테 통보하는 거죠. 내가 이메일을 받았고 이런 내용을 통보하는 거니까. 그래서 I've got an email 그 부분에서 누구한테 통보를 하는 건지 문맥이 너무 분명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notifying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없어도 됐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 또한 맞는 문장입니다. I got an email notifying that there will be no school tomorrow. 이것도 맞는 문장. 네, 그래서 notify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처럼 명사절을 취할 때만 사용식으로 쓰이는 동사들이 notify하고 뜻이 비슷한 inform도 있고요. 그리고 뜻은 비슷하지 않지만 warn이라든지 assure 같은 동사들도 똑같아요. 대절을 취할 때만 사용식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삼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삼형식으로 사용하고 의미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구 같은 수식어구를 이용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심화학습까지 마칠 거고요. 심화학습에서 주로 살펴본 내용이 notify의 독특한 쓰임이었어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해 드렸냐면 신토익 문제 중에서 조금 증가하고 있는 문제 유형이 단어의 쓰임을 모르면 틀리도록 디자인된 그런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 공부를 영어하고 우리말 짝짓기로 연습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항상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 뜻을 알더라도 쓰임을 모르면 틀리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뜻을 외우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쓰임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모든 단어를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쓰임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단어를 공책에 적고 사전에서 예문을 찾아서 적으시면서 이 동사가 만약에 동사라면 동사가 자동으로 쓰이는지 타동으로 쓰이는지, 자동사라면 추가적인 명사가 붙을 때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타동사더라도 추가적인 명사가 붙을 때 어떤 특정 전치사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고, share 같은 경우라면 뭐뭐를 공유하다, A를 공유하다, share A 하고 뒤에 누구랑 이라고 할 때 with 같은 전치사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notify 같은 동사라면 누구에게 통보하다, notify A, 뭐에 대해서, of B, about B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오형식 쓰임은 없는지 사형식 쓰임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명사를 공부하신다면 이 명사가 가사인지 불가사인지, 가사일 때 불가사일 때 의미 차이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없는지 동사 뜻은 없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 유형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학습 방법을 새로 바뀐 문제 유형에 맞도록 조절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쵸? 그래야지 대비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When we're learning vocabulary, let's not just stop at simply learning what the word means. Rather, we should also learn how to use them, because that's what's necessary to do well on TOEIC. Alright? Okay then, I'll see you in my next one. Bye bye.